남미 페루의 열대우리. 이 숲 어딘가에 숲의 보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보석을 찾기 위해 곤충 수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지요. 햇살이 비치는 나뭇잎 틈에서 그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숲의 보석은 아그리아스라고 불리는 나비입니다. 날개를 펼치자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납니다. 같은 무늬를 가진 나비는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아스 나비의 무늬는 유성생식으로 생겨난 다양성의 증거인 것이지요. 이런 다양성은 무늬와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능력, 생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Sex is very good at enabling your offspring to quickly find new combinations to changing circumstances, whether it's the introduction of an antibiotic or a different temperature or some change in the environment. 암컷과 수컷, 남과 여라는 성이 생겨난 지구에서는 서로 다른 성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작은 생명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암컷과 수컷에게는 각자의 역할도 생겼습니다. 수컷은 정자를 제공하고 암컷은 알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홀로 출산까지 해야 하는 암컷은 어쩐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암컷과 수컷을 각각 특별한 성별로 만들었습니다. 수컷은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성별, 반대로 암컷은 거부하고 선택하는 성별이 된 것이지요. 생물들의 터전인 갯벌. 5월과 8월 사이 금음때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 위에서는 구애의 현장이 포착됩니다. 주인공은 흰발롱개입니다. 커다란 집게발을 휘두르는 모습이 위협적입니다. 사실은 반쪽을 찾는 사랑의 세레나데죠. 큰 집게발을 휘두르며 암컷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갯벌은 흰발롱개들의 사교장입니다. 수컷들은 유혹하는 성별답게 필사적으로 구애를 하지요.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라면 결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컷들의 대결은 건강함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한 쪽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지요. 승리한 수컷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보금자리 속으로 들어가 암컷을 기다리지요. 하지만 암컷은 들어갈 마음이 없나 봅니다. 수컷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다시 구애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끊임없이 구애를 해야 하는 수컷의 입장에서는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암컷의 반응이 시원찮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수컷은 선택받기 위해 구애하는 성별이며 암컷은 선택하는 성별이라는 것이 자연이 정해준 역할이니까요. 짝짓기 처리되면 갯벌 어딘가에서는 흰발롱개 수컷들의 구애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발롱개 암컷은 까다로운 데다 변덕이 심하기까지 합니다. 짝짓기를 하다가도 금세 돌아서기 때문이죠. 드디어 반쪽을 만난 수컷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흰발롱개 수컷들이 힘들게 성공한 짝짓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암컷을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female is the one who automatically makes a big investment by having an egg and being pregnant. The female has more to lose than the male, who makes many cheap sperm in a mating event. So automatically, those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male and the female, where they exist, ought to make the female the more selective sex. They have the most to lose, so they are under more selective pressure to make a good choice. 보름 후 암컷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을 뺀 것입니다. 결국 수컷이 유혹에 실패한다는 것은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컷은 구애하고 암컷은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짝짓기 전략이라면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투명한 오렌지빛의 오키나와 베니하제. 2cm 크기의 이 물고기는 파이프처럼 작고 좁은 동굴에서 삽니다. 수컷은 보금자리를 지키다가 암컷이 나타나면 다가가 구애를 합니다. 암컷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이 구애 행동이죠. 망설이던 암컷이 수컷을 따라 보금자리로 들어가면 구애를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정자를 뿌려 체외 수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키나와 베니하제의 짝짓기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 독특한 번식 전략을 보여줍니다.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 들어있던 수컷을 제거하면 암컷 2마리만 남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지켜봤습니다. 16분 후 한 암컷이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암컷을 찾으러 갑니다. 수컷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4일 후 암컷은 수컷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을 전환하는 것, 오키나와 베니하제의 전략입니다. 沖縄ベニハゼの場合は一夫多妻のハーレム社会です。そういう社会では小さなオスは
子供を残せるでしょうか。おそらく難しい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そういう小さな時代には、体が小さい時代はメスとして過ごして、十分大きくなった時点でオスに性転換してたくさんのメスとつがいになる。そうすることで一生メスとして過ごす、あるいは一生オスとして過ごすよりもより多くの子供を残せます。 성전환은 정반대의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홀로 있는 오키나와 베니하제 수컷에게 새로운 수컷을 넣어봅니다. 잠시 후 서로를 견제하던 수컷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승자가 보금자리를 점령합니다. 대결에서 패했던 수컷은 암컷으로 성을 전환합니다. 자손을 남기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암컷에서 수컷으로, 수컷에서 암컷으로 오키나와 베니하제가 성을 전환한 것은 번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